안녕하세요, 축축먹입니다. 여러분, 첼시 그리고 흑인 공격수 이렇게 두 가지를 조합했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근본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가장 임팩트 있고 유명한 선수로는 디디에 드록바 그리고 니콜라 아넬카, 더 옛날로 가면 하셀바잉크까지 첼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흑인 공격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첼시가 다시 한번 어린 흑인 공격수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사무 오모로디온입니다. 편하게 사무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무는 어떤 선수고 첼시는 사무를 왜 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프로필부터 말씀드리면 나이는 2004년생 20살이고요. 스페인 국적의 공격수입니다. 지금 현재 스페인 올림픽 대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키 193, 체중 82 정도 되고요. 오른발잡이 스트라이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즌은 데포르티보 알라베스라는 팀으로 임대를 갔다가 지금은 원 소속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데이비드 온스테인이라는 영국의 공신력 높은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 언론인이 얘기한 걸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즈의 영입 진전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사무 매각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고 첼시가 사무를 최대 4천만 유로에 영입하기 위한 거래를 진행 중입니다. 라고 써있죠. 쉽게 설명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맨체스터 시티의 훌리안 알바레즈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바레즈의 몸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사무를 팔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첼시한테 사무의 가격을 되게 비싸게 불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입장을 완화했다는 거고 현재는 가격이 4천만 유로 정도로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무가 어떤 선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축구 선수 중엔 스피드가 타고난 선수가 있고 축구 지능이 타고난 선수가 있고 골 결정력이 타고난 선수가 있고 여러가지 선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무가 엄청난 신체를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에 관해서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무의 힘과 피지컬입니다. 지금도 앞쪽으로 패스가 들어올 때 수비보다 뒤쪽에 있었던 사무입니다. 하지만 공을 받기 위해서 수비 앞쪽으로 돌아서 나오면서 힘주고 딱 버팁니다. 이렇게 하니까 뒤에 있는 수비수가 뭐 어떻게 대처를 못합니다. 그리고 공이 바깥쪽으로 흐르니까 사무가 따라가는데 수비가 뒤에서 유니폼 잡아당기고 손 잡거든요. 거기서도 그냥 힘으로 뿌리치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공을 잡아서 안쪽으로 컷백. 물론 컷백이 정확하진 않았지만 사무의 힘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장면도 비슷한 장면인데요. 등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 쪽으로 라인을 뛰어넘는 전방 패스가 나갑니다. 그리고 사무는 여기서 등지는데 수비가 두 손으로 밀려도 잘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손쉽게 돌아서면서 옆쪽으로 패스를 내주죠. 순수 힘과 피지컬로 버텨내는 능력이 좋습니다. 이런 등지기를 기술적으로 잘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순수 힘으로 이겨내는 선수가 있는데 저는 사무가 힘쓰는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공중볼이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인데 수비랑 어깨 싸움이 붙었는데 수비보다 조금 더 뒤쪽에서 들어갔어요. 그럼 사실 어깨를 넣은 쪽이 먼저 이기는 게 보통인데 사무는 힘으로 이걸 억지로 5대5 싸움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비가 밸런스를 잃고 사무가 슈팅까지 성공하죠. 이런 단단하고 묵직한 힘, 약간 드록바의 냄새가 납니다. 자, 몸싸움과 피지컬, 힘 이런 걸 얘기해봤다면 공격수에서 가장 중요한 득점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사무의 슈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무가 직접 잡아놓고 때리는 슈팅, 두 번째는 오는 패스를 바로 슈팅하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고 사무는 오는 패스를 바로 슈팅하는데 장점이 많은 선수고 잡아놓고 슈팅할 때는 아직 성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팀 동료가 공을 잡았을 때 사무가 수비 앞쪽으로 잘라먹으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여기서 쌍볼 패스가 들어왔을 때 발만 갖다 대며 득점을 성공합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도 수비라인 뒤쪽에 있다가 갑자기 급격한 속도 변화를 가져가며 골키퍼와 수비 사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요. 팀 동료가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발만 갖다 대며 득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 안의 여우라고 불리우는 포처 유형의 공격수, 그런 모습들이 간간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잡아놓고 하는 슈팅은 부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완성되어 있는 공격수는 아니란 거죠. 말로 표현하긴 좀 힘든데 골문 앞에서의 침착성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느껴졌고요. 그 수치는 빅찬 스미스에서 증명이 됩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19번의 빅찬스를 놓쳤고요. 비교를 위해서 첼시의 또 다른 공격수 잭슨과 비교하면 잭슨은 지난 시즌 빅찬 스미스가 24개였습니다. 시즌당 빅찬 스미스 개수가 꽤나 유사성이 있고 잭슨 대신 사무가 온다고 해서 최전방 골 결정력이 속 시원하게 해결될 거냐? 그거는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키가 크니까 공중볼 경험 능력은 어떨까요? 이것도 아직은 스킬적으로는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 같고 피지컬 자체는 괴물 피지컬이 맞습니다. 점프력, 탄력 같은 건 좋았고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는 꽤 괜찮았습니다. 다만 그 머리에 맞고 우리 팀한테 연결됐는지까지의 정확성,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면도 이렇게 넘어오는 공을 백헤딩으로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내주는 장면이고요. 그 수치는 지난 시즌 90분당 공중볼 경합 횟수에서 알 수 있는데요. 90분당 2.83개면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은 머리에 맞출 줄 아는 능력은 있다는 거고 정확도를 조금 더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계나 드리블, 터치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간단하게 지금 있는 스트라이커 잭슨과 비교했을 때 연계, 터치, 드리블 모두 잭슨이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사무는 약간의 투박한 느낌이 있고 잭슨은 동료와의 연계 능력, 움직임, 자신이 어느 정도 드리블하는 것 이런 것들이 꽤 수준 높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리그 득점은 지난 2월 10일이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사무는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총 9골을 넣었는데 모든 득점이 전반기에 몰려있고 2월 10일 득점 이후 시즌 말까지 단 한 번의 공격 포인트도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 득점은 파리올림픽에서 이집트전에서 넣은 골이 최근입니다. 이것처럼 득점 흐름을 탄 상태는 아니라는 거,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감상을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아직 주전으로서는 힘들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증명하는 시기보단 선수의 포텐셜을 깨워서 성장시키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경기를 소화한다고 했을 때 잭슨에 비해서 월등하게 골 결정력을 개선해줄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요건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많은 스카우터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 선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캐릭터로 따지면 옛날 슬램덩크의 강백호가 떠올랐습니다. 뭐 너무 옛날 만화라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강백호가 미친 신체 능력으로 덩크로만 득점하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어떤 스승을 만나서 어떻게 깨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유형의 공격수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